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올해 전형하고 작년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이제 수시 전형 기준 하면 논술 제외하고요. 교과의 지역 균형, 그 다음에 종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AU 융합형, CAU 탐구형. 서류형과 면접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균형 전형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은 교과 90에 비교과 10% 반영인데요. 비교과는 출결입니다. 추천 인원은 고교별 최대 20명까지고 올해 모집 인원은 239명.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이제 반영 비율을 보시면 1등급 혹은 2등급을 둘 다 전부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준이지만 영어는 2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문, 자연 계열 전부 3합 7,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약학부는 이제 4합 5에 한국사 4등급. 중앙대학교가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이 다빈치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빈치 캠퍼스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반영 방식 기준하면 이제 교과는 전 교과를 다 반영하고요. 비교과는 아까 출결이잖아요. 근데 미인정 결석이 1일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미인정 결석이 나오면은 일단 출결 만점이 좀 어렵다. 이제 변경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지정 영역을 올해 완화해줬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만 반영이 가능했는데 이제 요 부분을 완화해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지정도 없고요. 이제 탐구도 사탐 혹은 과탐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 반영 방식하고 이제 성적 산출 방법은 지금 모집 요강에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굳이 이거 자세히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신 산출하는 프로그램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실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죠. 우선 융합형. 융합형은 이제 올해 서류 100%인데요. 요 중앙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전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원래 면접형이었던 형태가 융합형이었는데 이거를 서류형으로 바꿨고요. 반대로 올해 탐구형이라고 하는 면접형이 작년까지는 서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따가 보실 그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조금 반대 개념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보지 마시고 서류형 혹은 면접형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아마 현재 보고 계시는 올해의 이 수시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입시 결과 컷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은 기억을 잘 하셔야 된다. 전형의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의 이 서류평가 요소나 혹은 면접평가의 요소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작년 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만 융합형 탐구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전형이 이제 반대로 바뀐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좋든 나쁘든 이제 전형이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도 동일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기반했을 때 지금 경영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기준선이 쓰겠죠. 뭐 작년 기준 했을 때 가장 높았던 게 글로벌 금융인데 전년도에는 제일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편차값들은 아무래도 뭐 수능 최저의 충족률 이런 것들하고도 뭐 관계성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작년에 지원했던 저 1.7대 친구 정도면 성균관대를 합격했던 학생들이 한 1.7, 1.8이었으니까 거기도 아마 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는 떨어지고 저 중앙대를 붙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 인문계열은 이제 개별 모집단이나 종합전형에서만 모집을 해서 학부제로만 모집을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1.85 정도? 여기는 한 1.85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아마 올해는 요거보다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좋든 나쁘든 1.8 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사회과학 계열은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모집 단위와 좀 인기가 좀 없다? 뭐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좀 의외성을 띠고 있는 이제 모집 단위가 하나 보이시죠? 근데 요것만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미디어, 영어 교육, 지금 사회과학 전공 개방, 유아교육 요 5개 모집 단위 기준에서 보면은 1.9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영어 교육과는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되겠지만 1.9 정도 맞으면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공인지학부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저는 그냥 99% 수능 최저 이게 작용을 한 거다. 생각보다 내신이 2등급 초중반이라고 불리는 학생들 입장에서 2등급 초중반, 요 초중반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내가 무조건 서울 캠퍼스 한 장을 쓸 거야, 상향으로. 아마 거의 이 생각했을 거예요. 상향으로 내가 쓴다 했을 때 어디를 쓰는 게 맞을까를 판단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빡세, 영어 교육, 교육학과 뭐 이쪽은 교육 쪽 아니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게 전공개방이라는 사회과학대학 혹은 공공인지학부밖에 없거든요, 선택 권한이.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선택 권한을 어떻게 가졌냐에 좀 차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에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모든 그 우주의 기운이 다 모였다. 진짜 전부 모였어. 그래서 2.29. 그러면 진짜 100% 컷 기준하면요 2.3 혹은 2.3 뭐 1, 2 정도까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초반에서 교과로 만약에 중앙대를 서울캠 붙었다? 와,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박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도 이런 대박이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이내에서 아무튼 중앙대 직유는 고민을 하자. 이제 자연계열 한번 보면은 자연과학 계열도 개별 모집 단위는 이제 지역균형에서 모집을 안 했고요. 자연과학대학은 학부로만 모집을 했는데 커서에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1.6. 그게 공과대학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화학공학 1.49고요. 지금 기계공학부나 전공개방 공과대학이 1.6대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6이잖아요. 1.6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상당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하면 한 1.85 정도 되잖아요, 인문계열이. 그러니까 여기 인문계열 아마 평균으로만 따져보면 1.8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인데, 지금 자연계열은 뒤에 있는 이 창의 ICT 모집단위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자연계열 전체의 서울 캠퍼스 학부 위주로 뽑으니까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셔도 1.6대예요. 자연계열 기준하면요 오히려 1.6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편차값만 해도 지금 0.2등급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계열의 1등급대의 학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작년 기준했을 때의 중앙대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작년 기준했을 때 위에 있는 학교들을 볼 거예요. 한양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가 있는데, 한양대가 인문계열 기준하면 거의 평균이 1.3이에요. 왜? 수능 최저 없는 교과 100이었으니까. 서강대가 수능 최저가 3개 각 3등급 기준했을 때 거진 1.5에 가까웠어요. 그 다음 성균관대가 정성평가 20%가 반영돼서 그걸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1.7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대가 지금 딱 어디에 속해 있냐면, 중앙대가 지금 1.6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으로만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앙대도 교과 10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3합 7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서 3합 7을 맞춰서 지금 합격할 수 있는 게 중앙대하고 성균관대 정도인데, 서강대 3개 각 3등급이었으니까 뭐 같은 라인이라 쳤을 때, 그러면 저 정성평가 20%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 입결 것이 훨씬 높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의 텀이 중앙대가 아닌 예를 들면 경희대나 밑에 있는 대학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포지션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올해는 한양대가 1.3이라는 전설 같은 내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한양대가 제 생각이 맞으면 1.6 혹은 1.5에서 1.6 라인을 맞추게 되면 중앙대가 아마 1.7 혹은 1.8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자연계열에 대한 올해 입결에 대해서는 한 0.05 등급 정도 감안해서 우리가 봐도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1등급 정도가 낮아도 뭐 수능 최저 맞추기 게임으로 들어가서 최저 맞추면 3합7 라인이 되게 많아요. 볼까요? 일단 한양대 있죠. 성균관대도 좋든 나쁜, 서강대도 뭐 3합7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지만 시립대도 3합7입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여기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의 수능 최저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학교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내신 성적에 맞춰서 학교의 네임밸류와 여러가지 연동돼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대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한 단계 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요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IT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1.6대 정도. 그 다음에 간호학과도 1.6이고, 약학부가 수능 최저가 되게 셉니다. 4합 5예요.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죠. 거의 웬만한 의대에 수능 최저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1.21도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1.21에 4합 5를 맞추러 간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1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더 상식적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빈치 캠퍼스라고 해서 안성 캠퍼스가 있죠. 이쪽은 이원화 캠퍼스긴 한데도 서울 캠퍼스에 비하면 컷이 되게 낮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2등급 초중반이에요. 그럼 2.4, 2.63, 3.19 얘는 추천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0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명 기준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10%대, 그리고 뭐 250명 기준에도 한 8% 정도 된 거잖아요. 1, 2등이 중앙대 받을 리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2등급 끄트머리 심하면 3등급 초반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천은 어떤 식으로 제가 볼 때 분배가 되냐, 1등급 중후반에서부터 3등급 초반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모든 애들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2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에 의해서 만약에 중앙대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다빈치 캠을 노리는 거죠. 뭐 이 전략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면 한 장 정도 추천 받아서 이거를 픽스해 놓고 나머지 5장을 가지고 뭐 인서울 중위권부터 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을 설정을 해보겠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2등급 중반에서 심하면 3등급 초반대에 있는 친구들, 얘가 볼 때 2등급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대학의 카드가 저는 요 다빈치 캠퍼스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2등급 중반대에서 정의가 되겠지만, 특히 자연계 이제 기준 했을 때 아무래도 인문계가 없으니까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종합전형이 말씀드렸지만 전형명에 따른 그 전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원래 탐구형이 서류 100%였는데 올해는 융합형이 이제 서류 100%로 바뀐 거고, 작년에 융합형이 면접이 30%였는데 이게 탐구형이 이제 면접이 30%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시면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전형으로 제가 통일시켜 봤습니다. 전형으로만 통일시켜서 현재 보고 계시는 전년도 입결은 전형으로만 기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형이지만 작년 탐구형 입결을 보시는 게 정확하시고요. 반대로 올해 탐구형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작년 융합형 입결을 보시는 게 기준이 되실 거예요. 현재 기준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형이 면접형에 비해서 입시 결과 컷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요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더 이 서류형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면접형 기준에서 경영경제를 보셔도 거의 대부분이 다 2등급 후반 3등급 대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아무래도 자사고 하고 외고 혹은 뭐 국제고 특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반대로 서류형은 일반고하고 여기 이제 자사고가 좀 들어왔을 가능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사고 기준에서도 만약에 제가 보는 건 광역시 자사고 정도예요. 조금 학업 역량이 약간 낮은 광역시 자사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아니면은 저는 중앙대부터는 일반고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반고에서 학업 역량이 더 있는 일반고냐 아니면 조금 덜한 일반고냐의 싸움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전사고 기준에서 2등급대에서 쓴다? 아니면 3등급 초반에서 쓴다? 그러면 거의 5번, 6번 카드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6번 카드로 중앙대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전사고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올 리도 없고,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하면 여기가 있잖아요. 외고는 어문계열 학과들 쭉 한번 보세요. 서류형을 보시던 면접형을 보시던 전부 3등급 후반대잖아요. 여기는 정말 이제 외고 학생들이 쓰기가 되게 좋다. 그 외고 기준에서 중앙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라인 친구들이 전부 외고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기준선을 세울 수 있겠죠. 이제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류형이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 보인다.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끼리 대거 경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면접형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아무래도 일반고도 들어가지만 뭐 외고 혹은 이제 자사고에서 진짜 3등급대 친구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문계 개념은 일반고 1등급 후반에서 진짜 2등급 중반까지, 심하면 2등급 후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광역시 이제 자사고 기준해서 저는 이제 2등급 중후반 정도에서 3등급 후반 라인이 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여기 이제 외고 기준하면 아무래도 이제 3등급 넘어가는 친구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간호학과 인문계열은 아마도 일반고 학생들 2등급 중반대에서 경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계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요? 다만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요 중앙대부터 과연 과학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특목 4등급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4등급 대에서 중앙대 쓸까 말까 뭐 요 정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연계도 제가 볼 때는 일반고 대 일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역시 자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전사고가 좀 포함되어 있겠죠. 전국고 자사고가.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때까지는 일반고, 3등급 이내가 아마 광역시 자사고, 4등급이 넘어가면 전국고 자사고 아니면 이제 과학고 학생들 소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류형이 면접형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경쟁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연계열에 있는 자연과학대학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뭐 창의 ICT 대학, IT 계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서류형 기준에도 지금 좀 전체적으로 딱 흐름을 보면은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거의 그래도 1.9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인 것 같아요. 몇몇 특정 학과들이 2등급 넘어가긴 하지만 1.9에서 심해봤자 2등급 초반 정도 라인, 요게 이제 서류형의 어떤 기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50% 기준했을 때 70% 하면 뭐 편차값이 많이 나니까. 반대로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 2등급 초반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요거는 다 전적으로 일반고의 이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형을 쓴다고 하면 그래도 1등급 후반 혹은 2등급 초반대에서, 만약에 탐구형을 쓴다고 하면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대 정도에서 쓰는 게 맞지 않냐.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특목의 비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자 집단에 봤을 때 1등급에서 2등급대 이내의 일반고의 학업 역량과 3등급이 넘어가는 이 자사고의 학업 역량의 비교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2등급 초반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요즘 뭐 자사고가 전사고가 어마어마한 거지, 광역시 자사고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음표가 많습니다. 과연 광역시 자사고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 물음표가 많아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일반고끼리 경쟁해서 붙을 수 있고, 2등급 중반에서도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일반고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좀 기준점에서 한번 우리가 중앙대를 좀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약학하고 의학이라고 하는 얘네는 일반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보시는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전사고 학생들로 거의 다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일반고에서 지금 중앙대, 약대나 의대를 쓴다, 그냥 기준은 1.1입니다. 1.1. 1.1 이내면 의대, 1.1이 넘어가면 일단 약대. 뭐 요 정도 기준이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뭐 그냥 1등급 후반에서 뭐 정리되고 2등급 초중반에 정리됐으면 아마도 그냥 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라인부터는 실제 입시 결과 컷들을, 이 입결이라고 불리는 컷들을 어느 정도는 일반고의 이제 시선에서 우리가 입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일반고라면 내 일반고의 우리 그 학업 역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지원이 가능한 그 입결 컷으로 우리가 따져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선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중앙대부터는 일반고 기준에서 2등급 초반 혹은 2등급 초중반에서도 충분히 중앙대를 우리가 종합전형을 통해서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한번 가지시고 올해 아무튼 지원 방향성에서 중대를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특히 2등급 초반대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빈치 캠퍼스 있죠. 이쪽은 이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잖아요. 아마도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 중심일 것으로 보여지고, 생명공학계열 기준했을 때는 거의 다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기준이니까 실제 일반고 기준 했을 때 2등급 후반에서 3초에서 여기를 전략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4등급 초반에서도 붙은 여지들은 있어요. 저게 뭐 자사고 학생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지만 아마도 일반고에서 그냥 쓴 게 아닌가. 저게 안성 캠퍼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공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3등급 때 일반고 학생 기준 했을 때 이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등급 초반에서 중반대 학업 역량으로 인서울에 있는 4년제를 종합으로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성대, 서경대, 뭐 예를 들면 삼육대, 그것도 100% 붙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도 그 후보로 놓고 한번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시를 보다 중앙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